387만원. 부산 동래구 74세 김문성 어르신이 단 3일간의 미룸 때문에 지불한 금액입니다. 10월 7일 화요일 오전 김문성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목이 좀 칼칼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에는 손주와 저녁도 드셨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감기 걸렸나? 따뜻한 물 마시고 이불 덮고 주무셨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 새벽 4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숨을 못 쉬어요. 응급실 산소호흡기 중환자실. 진단명은 인플루엔자 A형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김문성 어르신은 2주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딸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아빠, 왜 진작 안 맞으셨어요? 무료였잖아요. 김문성 어르신 핸드폰에는 보건소에서 온 문자가 2통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중 읽고도 미루셨습니다. 다음 주에 맞아야지. 그 다음 주를 기다리다 중환자실에 누우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88라이프 김닥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독감. 그냥 독한 감기 아닌가요? 작년에도 안 맞았는데 괜찮았는데요. 조금 더 추워지면 맞으려고요. 이 세 문장이 바로 함정입니다. 첫 번째,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라는 완전히 다른 병원체가 일으키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감기는 콧물, 기침 정도로 끝나지만 독감은 고열과 함께 폐, 심장, 뇌까지 공격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시죠. 2023년 독감 사망자 3,847명. 그중 85%가 65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두 번째, 작년에 괜찮았다는 올해와 무관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변합니다. 2024년 유행했던 바이러스는 A형 H3N2와 B형 빅토리아 계통입니다. 작년 항체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해마다 떨어집니다. 작년의 당신 몸과 올해의 당신 몸은 다릅니다. 세 번째, 더 추워지면은 이미 늦습니다. 백신 맞고 항체가 생기는데 2주가 걸립니다. 더 추워진다는 건 이미 독감이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맞으면 방패를 만들기도 전에 화살이 날아옵니다. 서울 강북구 71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당뇨가 있으십니다. 약은 잘 드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10월 초 동네 경로당에서 독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운동하던 친구분이 열이 나서 결석하셨습니다. 이정숙 씨도 사흘 뒤 목이 아팠습니다. 감기겠지 하셨지만 하루 만에 고열이 올랐습니다. 병원 가니 독감이었습니다. 문제는 당뇨 때문에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타미플루를 빨리 처방받아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2주간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고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 약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만 82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방주사 맞을 걸. 이정숙 씨가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독감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은 단순한 열감기가 아닙니다. 폐렴으로 번지는 확률이 20대보다 15배 높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도 독감 걸린 후 2주 안에 급증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 이분들에게 독감은 도미노의 첫 번째 폐입니다. 독감으로 쓰러지면 폐렴, 심부전, 뇌경색이 연쇄로 올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68세의 최영호 씨는 달랐습니다. 최영호 씨도 고혈압 약을 드십니다. 하지만 9월 마지막 주에 바로 보건소 찾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독감 걸려서 한 달 고생했어요.
올해는 절대 안 당합니다. 접종받고 2주 뒤 최영호 씨 동네에도 독감이 돌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 어르신 여러분이 알아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최영호 씨는 끄떡없었습니다. 주사 한 방이 병원 10번 가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이게 백신의 힘입니다. 독감 백신 맞으면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중증 합병증 위험이 70% 줄어듭니다. 입원 확률은 50% 감소합니다. 사망 위험은 40% 낮아집니다.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단 한 푼 안 내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룰까요? 아프면 그때 가지 뭐.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주사 맞으면 오히려 아프다던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387만 원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큰 지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의 걱정과 눈물을 만듭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바로 지금이 1년 중 가장 완벽한 접종 시기입니다. 너무 일러도 항체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올해는 특히 독감 유행이 빠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부터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요양시설, 복지관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 작년에도 맞았는데 독감 걸렸어요?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인천 연수구 69세 한미선 씨가 병원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작년에 어떤 백신 맞으셨어요? 그냥 독감 주사요. 일반 백신이셨군요. 올해는 고용량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이 대화에 핵심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어떤 백신을 맞느냐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용량 백신, 항원량 15지. 건강한 성인에게는 충분하지만 65세 이상은 면역 반응이 약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고용량 백신, 항원량 60지. 일반 백신의 4배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해진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가 공식 권장합니다. 세포배양 백신, 계란 대신 세포배양 방식으로 만듭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고용량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면역노화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항원을 넣어도 젊은 사람만큼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경보기가 약하게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고용량 백신은 일반 백신 대비 입원율을 27% 더 낮춥니다. 중환자실 입원은 35% 더 감소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효과가 극명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77세 박철수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가 있으십니다. 호흡기가 약해 감기만 걸려도 큰 고생을 하십니다. 주치의가 고용량 백신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일반 백신보다 비싸지 않나요? 박철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65세 이상은 고용량도 무료입니다. 의사 선생님 답변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일반이나 고용량이나 똑같이 무료라는 사실을요. 10월 첫째 주에 고용량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올 겨울 주변에 독감 환자가 많았지만 박철수 씨는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폐가 안 좋은데도 이번 겨울은 정말 편하게 넘겼어요. 진작 알았으면 작년에도 고용량 맞을 걸. 그렇다면 언제 맞는 게 가장 좋을까요? 최적 접종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입니다. 독감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합니다. 백신 맞고 항체 형성까지 2주가 걸리므로 11월 안에 맞으면 유행 시즌 내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맞으면 9월에 맞으면 항체가 3, 4월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맞으면 12월 이후에 맞으면 이미 독감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선생님, 저 다른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같이 맞아도 되나요?
서울 송파구 75세 김영자 씨가 보건소에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맞아야 할 백신이 여러 개였습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3번이나 병원 가야 하나? 걱정하셨죠?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 왼팔에 하나, 오른팔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시 접종 가능합니다. 독감 백신과 같이 맞을 수 있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 23가 다당질이든 13가 단백접합이든 가능합니다. 대상포진 백신 싱글릭스, 코로나19 백신,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TD, TDAP 모두 동시 접종 가능합니다. 같이 맞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각 백신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동시 접종이 부작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확인됐습니다. 단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같은 팔에 맞지 마세요. 독감은 왼팔, 폐렴구균은 오른팔. 이렇게 다른 부위에 맞으면 됩니다. 대구 달서구 72세 정미경 씨는 똑똑하게 하셨습니다. 10월 둘째 주 화요일 보건소에 가셔서 독감 백신 고용량과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맞으셨습니다. 왼팔에 독감, 오른팔에 폐렴구균. 양쪽 팔이 좀 뻐근했지만 이틀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2번 올 걸 한 번에 끝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시간도 아끼고 교통비도 아끼고. 특히 이런 분들은 폐렴구균 백신도 꼭 같이 맞으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만성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 당뇨병이나 만성심부전 환자, 면역저하 상태인 분. 왜냐하면 독감에 걸리면 폐렴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독감으로 호흡기가 약해지면 폐렴구균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독감과 폐렴, 이중 예방이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주사 맞으면 부작용 있지 않나요? 제 친구는 맞고 나서 열이 났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은 10명 중 한두 명에게 나타납니다.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빨개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미열이 37.5도 전후로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항체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운동 후 근육통이 생기는 것처럼 면역 시스템이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극히 드뭅니다. 1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입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인데 접종 후 15분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대처 가능합니다. 광주 서구 69세 송명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주사 맞고 팔이 좀 아팠어요. 하루 이틀. 그런데 제 친구는 주사 안 맞고 독감 걸려서 한 달 누워 있었어요. 팔 하루 아픈 거랑 한 달 누워 있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루 이틀 팔 아픈 것과 중환자실 몇 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 과거 독감 백신 맞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 최근 2주 내 고열 질환을 앓은 분, 이런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란 알레르기는 세포 배양 백신으로 대체 가능하고 고열 질환은 회복 후 접종하면 됩니다. 절대 금기는 거의 없습니다. 좋아요, 맞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되죠?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접종 장소를 몰라서 미루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두 곳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가셔도 되지만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전화로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지정 의료기관. 동네 병원, 의원 중에 독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까운 병원이 바로 나옵니다. 울산 남구 76세 최덕철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동네 내과가 지정 의료기관이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받으러 다니던 곳이었죠. 약 받으러 갔다가 주사까지 맞고 왔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 말처럼 정말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나이만 확인되면 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진료비, 주사비, 백신비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접종 자체는 1분, 대기 포함해도 30분이면 끝납니다. 맞고 나서 조심할 게 있나요? 서울 마포구 68세 이승철 씨가 보건소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마세요. 당일은 무리한 운동 피하시고 술은 이틀 정도 참으세요. 그거면 됩니다. 접종 후 주의사항은 간단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피하고 팔은 마사지하지 마세요. 샤워는 가능하지만 때는 이틀 뒤에 미세요. 음식은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복용 중인 약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부산 사하구 70세의 김갑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고 나서 그날 저녁은 가볍게 먹고 일찍 잤어요. 다음날 아침 팔이 좀 뻐근했지만 평소처럼 산책 나갔어요. 이틀 뒤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연락하세요.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접종 부위가 심하게 붓고 고름이 나오거나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즉시 병원이나 119에 연락하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 엄마는 치매가 있어서 혼자 못 가시는데 대신 맡게 할 수 있나요? 대전 유성구 42세 박현주 씨가 물었습니다. 답은 대리 접종은 불가. 하지만 보호자 동행은 가능합니다. 휠체어나 지팡이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에서 적극 도와드립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은 시설 내 단체 접종이 진행됩니다. 집에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일부 지역은 보건소 방문 접종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문의해보세요. 광주 광산구 83세의 정영숙 씨는 허리가 불편해 걷기 힘드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보건소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휠체어 빌려서 바로 맞고 나왔어요. 정영숙 씨는 올해 독감 시즌에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맞아야 하나요? 다음 주면 안 될까요? 서울 강남구 73세 윤석진 씨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맞으시면 2주 뒤부터 보호받습니다. 다음 주에 맞으시면 3주 뒤부터예요. 그 일주일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은 시간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주사 한 방이 병원비 수백만 원 또는 당신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10분의 시간으로 겨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시니어 88라이프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